AFC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에서 1월 8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아쉽게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지만 국내 시청률에서는 성공했다. 이날 베트남 경기는 국내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당일 방송된 모든 종편 프로그램을 제치고 가장 높은 시청률로 종편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21분부터 시작된 베트남 대 이라크 경기 시청률 이하 유료 가입은 5.7%를 기록해 JTBC 뉴스룸 시청률 5.3%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이날 베트남 경기는 전날 대한민국 대 필리핀 경기 시청률 13.4%보다는 낮았지만 이날 자정 넘어 중계 방송된 북한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시청률 1.3%보다 4.4%포인트 높았다. 베트남 매체가 이런전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승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12일 밤 8시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라랄 스타디움서 이란과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2019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치른다. A매치 18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던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만나 선전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다. 선제골을 넣었고 동점골 허용 뒤 재차 리드를 잡는 등 경쟁력을 보였지만 막판 프리킥 실점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선전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역전패는 불타오르던 베트남의 분위기에 탄물을 끼얹었다. 선전했다는 반응이 예상됐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결과에 따른 비판이 따랐다. 베트남 측은 베트남 BLV의 해설자 정하는 구근은 박항서 감독의 경기 운영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란은 예멘을 5대0으로 대파하며 우승 후보 중 유일하게 위용을 과시했다. 이 가운데 만나게 될 이란. 이런 이란을 상대로 베트남 매체는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다. 베트남 매체 소아는 11일 박항서 감독이 다음 상대 이란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이란은 매우 강한 팀이며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승부가 가장 적당한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베트남이 강호 이란과 승부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렸다. 스즈키컵 우승을 등에 업은 베트남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8일 이라크와 D조 1차전에서 잘 싸우고도 후반 45분 실점을 내줘 2대3로 고배를 맞았다. 통안의 패배를 마음에 담아둘 겨를이 없었다. 9일 회복 훈련을 가진 베트남은 10일 오후 3시 이하 한국 시간 아부다비 술탄 빈 자야드 스타디움에서 이런전을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다. 훈련 시작 후 15분만 공개 후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습구장은 사방이 검은 위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호원들이 접근을 막았다. 베트남을 포함한 중국, 인도 기자들도 찾는 등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외부에서 취재진들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사진을 지우라며 통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작은 틈새로 베트남의 훈련 장면 일부를 목격할 수 있었다. 분위기는 밝았다. 그라운드 안에서 이영진 코치가 목소리를 높이며 선수들에게 패스 속도와 압박 강도, 협력 수비를 강조했다. 터치라인에서 지켜보던 박항서 감독도 그라운드로 들어가 수비 위치를 잡아주는 등 세밀하게 직접 지도했다. 훈련은 2시간이 흐른 오후 5시에 종료됐다. 베트남은 오는 12일 오후 8시 아부다비의 은야한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조별리그 2차전을 가진다. 3차
아시아전에서 약체로 꼽히는 예멘을 만나지만 16강 진출을 위해 1원전에서 최소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박항서 감독은 우리는 도전자고 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나를 선택한 베트남 축구에 내가 가진 축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겠다. 2017년 10월 박항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덤덤하게 말했다. 베트남 성인 축구대표팀과 23세 이하 U23 감독으로 선임돼 소감을 전하는 자리였다. 한국인 지도자로는 역대 4번째로 외국 성인 대표팀을 맡는 국내 축구계 역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이라는 축구 변방으로 인식된 나라를 주목하는 국내 시선은 많지 않았다. 그로부터 박항서 매직이란 찬사가 복귀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항서 감독은 부임 직후 베트남 U23팀을 이끌고 10년간 꺾지 못했던 태국을 원정에서 격파했다. 오랜 기간 체력이 약하다고 스스로 심리적 한계선을 그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오히려 체력은 준수한 편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도 코칭 스태프에 쌀국수 일변도에서 벗어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문했다. 경기 후 근력 회복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에선 패스게임 위주의 전술 이해도를 높여 베트남만의 실리 축구를 대입했다. 달라진 베트남 축구대표팀 기류를 두고 현지에서 먼저 혹평이 쏟아졌다. 이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한국의 격을 높였다는 국내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기까지 박항서 매직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 이상으로 진화했다. 박 감독 취임 이후 베트남 축구는 U23 대표팀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준우승,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10년 만에 우승까지 수직 상승을 그렸다. 한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축구 관계자는 베트남인들이 워낙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해 하체가 부실한데 이것이 축구 약체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당시는 꽤 그럴듯한 사회적 분석으로 들렸다. 그만큼 대다수가 보는 앞에서 박항서 감독은 리더십 하나가 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지 내보였다. 박항서 리더십을 분석하는 얘기가 차고 넘친다. 구태여 더 보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한 가지 키워드로 리더십을 정의하자면 명분이다. 박항서 감독은 왜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며 동기부여한다. 선수들에게 우리 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승리를 더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엿보인 말이나 행동을 보면 감독 자신은 후순위다. 경기에 뛰는 것은 어쨌든 선수들이며 그들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 끝끝내 감독 자신을 비롯한 원팀의 승리를 챙기는 치밀한 계산도 깔려있다.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감독 저 자신이란 말을 자주 한다. 모든 선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셈이다. 물론 이런 인터뷰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터넷이 발달한 베트남 선수들 모두 보게 된다. 박항서 감독이 부상당한 선수에게 널찍한 비행기 좌석을 양보한 것은 그 모든 장면의 압축이다. U23 AFC 챔피언십 결승에서 패해 준우승에 그친 선수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베트남 선수들이다. 그러니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한 것도 그렇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강조한 열심히 뛰어야 하는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을 위한 또 다른 명분도 함축한 하나의 워딩으로 통했다. 하나씩 이기는 맛을 알아가고 그것이 감독의 말을 따르다 보니 된 것이란 인식이 선수들 사이에 퍼졌다. 감독을 향한 믿음은 곧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명분으로 귀결됐다. 여기에 구태여 소통이라던가 형님 리더십이라던가 권위 없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건 어찌 보면 구시대적 수사다. 지휘하는 이의 명분을 불어넣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건 리더라는 단어 그 자체에 포함된 지휘 역할이기 때문이다. 리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고심해보지 않은 이들이 단어 안에 포함된 행간을 읽지 못하니 중복 강조되는 셈이다. 종목은 조금 다르지만 최근 프로농구에서 이상범 동부 감독은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걸을 것으로 예정된 스타 출신 김주성에게 이름값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타 선수 출신으로 누리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도 살펴보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리더란 전체를 샅샅이 따뜻한 눈으로 조망할 줄 아는 게 전제다. 스타 선수 출신 감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스포츠계 격언도 그래서 나왔다. 꼭 알맞게도 박항서 감독은 선수 시절 국가대항 A매치 출전 기록이 한 경기일 정도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베트남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국내 축구계에서도 비주류 지도자 취급을 당했다. 2002 월드컵 4강 코치라는 상징적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접을 받아 일부에선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눈밖에 났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현 시점에선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저 흘려듣긴 어려운 면도 분명 있다. 박항서 매직의 기저에는 구시대 리더십의 철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권위를 내려놓고 철저히 분석해 조직원에게 따뜻이 다가가면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명분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베트남에겐 체력이 약해 강팀과 몸을 부딪히기 어렵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프레임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철저한 분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역습 축구로 이어졌다. 전과 달리 한 경기씩 이기는 습관을 체험하면서 또 다른 명분이 그렇게 떠오르는 선순환을 이뤘다. 눈을 크게 떠 우리 사회 전체를 둘러보면 이러한 리더십이 분명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테다. 박항서 감독이 주목받으면서 정치와 경제계에서 그의 리더십을 언급하는 유명 인사들이 늘고 있다. 그들 모두 리더라는 단어에 이미 내포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생각했을까 궁금하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